오늘은 뭐 항상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은행에 왔어요. 은행에 왜 왔냐? 거의 뭐 돈을 빼는 일은 없고 돈을 이제 넣는 일이 많죠. 돈을 넣는데 재미있는 거는 한국에서는 많이 없는 일일 거예요. 뭐 아마 수표겠지만 여기는 이제 차크라 그러죠. 차크라는 게 있는데 차크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종류예요. 그냥 이거 사실 이제 뭐 여러 장인데 이런 것을 뭐라 그럴까, 아무나 써도 돼요. 개인 체크도 있고 뭐 회사에서 발행하는 체크도 있고, 이거는 뭐 내가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뭐 $1,000,000라고 체크 써서 누구한테 줘도 돼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지금 은행에 와서 입금을 하게 되면은 바운스가 난다 그러죠. 이게 튕겨나간다는 식으로. 돈이 없으니까는 안 빠져나가겠죠. 하지만 그 돈 집어넣기 전까지는 그게 일단 $1,000,000짜리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사기꾼들의 뭐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써주고 그걸 주고받으면. 그런데도 미국은 이걸 통상화하고 있거든요. 항상 거래처한테 체크 받아서 넣고 그걸로 돈 빠져나가고 돈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카피를 가지고 있다가 1년 후에 세금 보고할 때 다 정리를 해서 세무 보고할 때 들어가게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원시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은데, 원리 원칙대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뭐 회사가 뭐 이거 체크를 써서 뭐 부도가 난다 뭐 이런 거는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그런 건 없다고 봐요. 뭐 재밌죠. 자본주의 그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자, 은행에서 이제 돈을 수표를 집어넣고, 자, 이제 나왔어요. 자,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이제 그 금전적인 크레딧이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이 뭐 어린 학생들이야 이제 그런 게 상관이 없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그 금전적인 크레딧이 그 사람의 뭐 일생을 좌우하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좌우가 많이 되죠.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제 크레딧 카드, 그 카드 이름 크레딧 카드 맞아요. 그 사람의 그 금전적인 크레딧, 그 크레딧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는 약간 돈을 잠깐 동안 빌리는 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쓸 수 있는 어마운트가 상당히 크겠죠.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금전적인 크레딧이 이제 높으면은 그게 높은 거고, 그런 크레딧이 작은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 일단 그 크레딧 카드의 리밋도 적을 뿐더러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 할 때 그 사람을 금전적인 크레딧을 못 믿겠다 싶으니 일단 큰 돈도 빌릴 수가 없고, 집을 사려 해도 큰 돈을 빌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크레딧을 쌓아 놓아야 내가 회사를 차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또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그 어마운트가 결정이 나겠죠. 그 사람의 금전적인 크레딧으로. 예를 들어 공산주의에서는 뭐 사회적인 크레딧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냐, 이웃이며 친가족이며 누구한테 고발을 많이 하고 당에 복종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크레딧이 높아지겠죠. 어쨌건 뭐 어느 사회에서 살거나 그 크레딧이 높으면은 좋은데, 이제 여기는 뉴욕인데, 뉴욕 주에는 뉴욕 시티라고 있어요 또. 근데 보통 뉴욕이 유명하니까는 그 뉴욕 주의 수도가 뉴욕 시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얼번이라고 위쪽에 있어요. 시골에, 시골 동네. 그게 수도예요, 뉴욕 주에. 뉴욕 시티는 그냥 큰 도시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죠. 아주 자본주의의 그냥 뭐 극치를 달리는 곳이죠. 거기 월스트리트, 월가도 있고, 뭐 모든 그 부자들이며 뭐며 엄청난 높은 건물들이며 뭐 모든 팬시한 것들이 다 팔고 전 세계에 돈이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뉴욕시의 그 시장이 사회주의자가 당선됐어요. 나이도 어린 30 몇 살이고, 인도계 같아요. 인도계 뭐 맘다니, 이름이 맘다니에요. 근데 사회주의라기보다 약간 공산주의에 가깝다고 봐요. 공산주의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난 미국이 참 멋있는 나라예요. 그게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사람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인기가 좋으면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뭐 서울 시장도 되고 막 한다고 치는 거죠. 완전 공상과학 영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진짜로 일어난 거예요. 뉴욕시의 시장이 사회주의 플러스 공산주의자가 시장이 된 거죠. 자본주의의,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곳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투표를 모두에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법이죠. 아무나 투표를 하니까는 이게 부자 10명에 나머지 90명, 100명 중에 90명이 거지면은, 거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들에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뽑히는 거예요. 지금 거지가 많아져서. 근데 왜 그럼 거지가 많아지냐? 물가 올라 뭐가 올라 살아가기 힘들다 보니까는 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왜 이번에 특히 이런 일이 생겼냐?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회개망측한 매년마다 찾아오는 독감에, 좀 강력한 독감에다 이름을 그들이 붙인 후에 그것으로 경제 파괴를 해버리니, 그 뭐라 그럴까, 한 1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100년은 좀 무리지만 한 5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5년 안에 해버렸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가 안 좋아져서 뭐 10년 지나 20년 지나 하면서 어느 나라가 뭐 망가진다던가 도시가 망가진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5년 만에 쫙 모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은 나라에서 돈 나눠주는 일, 일하다가 일 그만두고 그 잠깐 동안에 받은 돈으로 자기가 뭐 무슨 부자가 된 줄 알고, 그리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돈을 줄 줄 알고 일 때려쳐 뭐 때려쳐 막 필요도 없는 차를 사, 이런 일이 한참 동안 일어나는 일이 그냥 집중 모여가지고 확 일어난 거죠. 그러니 경제가 망가지니 거지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일단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면은 사회가 붕괴되고 경제가 망가져요. 근데 망가진 틈을 타서 이 맘다니, 그 한국에 옛날 무슨 노래 담다리 뭐 이거 있는데, 그 맘다니 비슷해요. 기분 나빠. 근데 이놈이 그 이제 기회를 노린 거죠. 거지가 많아진 틈을 타서 뉴욕시의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라 그러죠. 최저 임금을 30불로 하겠다 그랬어요. 30불이면은
원으로 뭐 한 4만 3천 원? 1시간당 4만 3천 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겠다 그러고, 모든 교통, 버스 같은 걸 공짜로 하겠대요. 뉴욕시에서는 공짜로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뉴욕에는 집을 사기가 되게, 여긴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서 사기가 힘들지만 월세가 사실은 항상 조금씩 올라요. 계속 오르는데 그걸 갖다가 안 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오케이, 말은 좋아요. 그럼 그 거지들은 신났죠. 일만 하면 무조건 시간당 30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집 월세가 안 오르고, 버스 공짜로 타고 다니고. 일단 뭐 궁금한 거는 그 돈을 그럼 누가 낼 건데, 이 사람의 말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걸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그 거지들은 세금 안 내요. 부자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욕심을 더 내는 거죠. 그럼 부자들이 바보냐고요. 뉴욕시에 왜 살아? 그냥 가면 돼요, 걔네들. 그러면 점점 부자들이 떠나면은 누가 그걸 충당할 건데. 그리고 그런 법을 뉴욕 시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무슨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겠다고 말을 하는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그 공산주의자를 갖다 뽑았는데, 내가 전에 올린 비디오도 있어요. 공산화 돼가고 있는 뉴욕에 대해서. 근데 진짜 공산화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때도 사실은 진짜 잠깐 동안 1년, 2년 동안은 공산주의가 이런 거구나를 확실히 느꼈어요.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로 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뺏고, 강제로 막 뭘 시키고, 강제로 주사를 맞추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그 주사를 맞추고,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그 주사를 맞았건 안 맞았건 모두 다 걸렸었을 그 바이러스인데, 안 맞았어도 걸렸고 맞았어도 걸렸고, 그 난동을 부려가지고, 하여튼 그 공산주의의 맛을 그때 봤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나라에서 그 옆집을 신고하고, 뭐 누굴 신고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은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이네,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네, 몇 명 이상이 모였네, 신고를 해대고. 근데 보통 그런 신고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는 그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신고를 하면서 자기의 무슨 자존감도 올라가고, 뭔가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처럼, 막 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이런, 뭐 내가 가난한 이유는 너 때문이다, 다 자기 때문인데,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기회와 모든 걸 할 수 있는 찬스를 줬는데,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의 사상이며 자기의 그 가족 내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고 산 사람들이 억울함만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만. 그러다가 이렇게 뉴욕시티가 됐는데, 다행히 여기는 뉴욕시가 아니에요. 여기는 뉴욕주지만, 지금 이곳은 뉴욕시가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뉴욕시에 이제는 들어가기도 무서워요. 왜냐면 범죄도 많고, 항상 일단 범죄가 많아져요. 왜냐면은 그들이 항상 하는 거는 경찰을 줄인다는 게 그들의 또 왜 그 하나의 그 목표인지 모르겠어요. 왜 경찰을 줄여서 범죄율을 높이고 사회 혼란을 조성해서 정부에 기대게 하고, 그 처음에는 범죄를 키운 후에 공안 같은 무리들을 만들어내서 범죄 플러스 시민들을 다 조종하는 그런 컨트롤 하는 거죠. 공포의 컨트롤. 이제 그러면서 진정한 공산 국가가 되는 거죠. 사회 국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담달인지 맘달인지 하는 이 미친놈은 슈퍼마켓 같은 그런 뭐 음식 종류 사람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 그 매일매일 돈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을 봐서 뭐 음식 해 먹는 게 이제 이게 다 그 가장 많이 하는 돈 많이 쓰는 곳이겠죠. 그것을 정부 기관에서 그런 슈퍼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 진짜 사회주의 플러스 공산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건데, 근데 이 미친놈이 법적으로 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겠다 그러고 그걸 갖다가 좋아서 으쌰으쌰하고 걔를 뽑은 그 시민들, 그러니까 옛날도 아마 그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공산당이 어느 나라, 중국도 그렇죠. 그 아름다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 세력으로 바뀌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이제 간 거죠. 뭐 소비에트 유니언도 그렇게 됐었겠지만 러시아 약간 그 달콤함에. 근데 그거를 겪어서 이제 이거는 싫다고 안 된다고 알았다가도 한두 세대가 지나면은 그건 몰라요. 한두 세대 후의 거지들은 또 공산 세력을 갖다가 원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버려야 될 자유와 권리는 생각 못하고 그저 나도 잘 살 것 같다는 그런 거짓말에 현혹돼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이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하는 거고. 파이팅 해야 돼 항상. 네?